코칭 바이블 8장. 말을 물가로 데려가 물을 마시게 하라. 이 작은 발걸음이 하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이 발걸음들이 모여 새로운 것을 창조합니다. 이것이 삶이며 삶은 작은 발걸음들로 이루어집니다. 젊은이는 언제 노인이 되나요? 시내는 언제 강이 됩니까? 산은 정확히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앤서니 그랜트, 제인 그린, 불가능은 없다 중에서. 코칭은 흔히 누군가를 A에서 B로 변화하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여겨지며,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칭을 목적을 세우고 행동을 일으키는 활동으로 봅니다. 코칭이 행위와 목적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뛰어난 코치들은 코칭이 이런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파트너를 심오하고 지속적이며 진정한 변모로 이끄는 변화가 아니라 단기적이고 피상적인 변화로 이끌 뿐입니다. 즉, 활동은 많으나 진정으로 행동을 발전시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깨달음에서 행동으로 이끌기. 뛰어난 코칭에서 행동하게 하라는 절대적인 기본이 됩니다. 숙고, 탐구, 멈춤, 침묵, 궁금해하기와 모를 수 있음을 인정하기를 포함하여 어떤 의미에서 모든 코칭 과정은 궁극적으로 고객이 더 잘 살도록 기여합니다. 좋은 코치는 특정 순간에 어떤 일이 진행되든 고객이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격려할 방법을 찾습니다. 이렇게 수준 높고 적극적이며 생생하고 목적성 있는 코칭은 안건에 집중하기와 안건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기에 기울이는 높은 집중력을 통해 달성됩니다. 거기에는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추구하는 결과를 연관시키고 궤도를 벗어났다고 느낄 때 자신을 제자리에 되돌려 놓는 것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코치나 고객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세션의 시작부터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번 세션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자, 오늘은 무엇을 합시다. 라는 말 대신에 오늘 세션에서 무엇을 얻어가기를 바랍니까? 나 오늘 세션에서는 어떠한 문제를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처음부터 초점과 목표가 분명해지며 그 초점과 목표는 둘 다 고객이 설정한 것입니다. 틀을 자기가 짰기 때문에 고객은 세션과 세션에서 일어나는 일에 더 큰 주인의식을 갖게 된다는 추가적인 이득도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코치 또는 위탁자가 고객에게 계약한 세션 시간이 몇 번 남지 않았음을 알리고 합의한 목적과 관련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지 정하라고 요청하면 모든 당사자가 코칭에 시들해지거나 갑자기 중단하는 일 없이 남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과정이 끝날 때까지 목적의식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행동으로 이끌기는 고객에게 자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세션에 충실히 임하며 문제를 처리하는 데 책임감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기꺼이 실험을 하고 결과를 피드백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고객이 자신의 안건에 몰두하게 하는 것 또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은 코치의 임무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함께 코칭을 시작할 때 당신은 독일어 시험을 통과하겠다는 열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는 점점 줄어들고 열의가 시들해진 것 같군요. 그렇다면 지금이 독일어 공부를 할 때가 아니거나 그것이 당신에게 적합한 일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코치가 이렇게 한 이슈에 대해 언급하면 고객이 궁지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즉, 고객의 본래 의지를 다시 확인하거나 그가 나아가는 길에 무엇이 방해가 되는지 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고객을 행동으로 이끈다는 것은 고객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단계는 무엇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뭘 하실 건가요? 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고객이 빗장을 들어 올리고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잘 해낼 수 있음을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이 장에서는 계속해서 여러분이 행동을 진전시킬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강조할 것입니다. 코칭에서 위대히 그렇듯이 이 도구들은 처음에 고객에 대한 코치나 위탁자의 접근법으로 구상되겠지만 그것은 고객에게도 점점 더 습관이 되어 셀프 코칭을 위한 자기만의 기술이 됩니다. 고객이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도록 하자. 많은 사람이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일이야말로 행동으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조직은 고용인이 팀을 관리하는 방법을 개선하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승진을 바랄 수 있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아이들을 위해 별거 생활을 슬기롭게 해나가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45세의 한 남성은 직업 전환을 원할 수 있습니다. 코칭은 개인이든 기업이든 고객으로 하여금 그 목표가 달성 가능한지 그들이 목표 달성에 필요한 것들을 투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어떤 순서의 작은 발걸음들이 더 큰 성취를 가져올 수 있는지 도움이 효과를 내는데 더 필요한 것이 있는지 평가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단계들이 고객이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지 진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목표는 그것이 위탁 대상에게도 의미가 있을 때에만 달성 가능한 것임을 고용주가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별로 열심히 하지 않는 업무에 좀 더 열성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라는 말은 위탁 대상이 더 헌신적이 될 때 그녀에게도 뭔가 득이 될 경우에만 유효한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한 가지 전략은 궁극적인 목적에서 거꾸로 단계별 행동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만약 목표가 직업을 바꾸는 것이라면 오늘의 첫 단계는 여러 대학에 연락해서 늦깎이 대학생으로 입학할 수 있는 정보를 모으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 고객의 목표가 비현실적일 때도 있습니다. 아마 그는 바라는 대로 승진할 확실한 수단이 없거나 자격이 없을 수도 있고 능력이 비슷한 경쟁자가 있거나 고용 동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코칭은 과정을 계속 진행하기 전에 목표 달성 가능성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고객을 행동으로 이끄는 것은 할 수 없는 행동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목표를 분명히 하고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 오늘, 내일, 다음 주, 다음 달에 할 수 있는 것을 수행하고 장기적 목적과 관련해 현 상황에 적응하고 감독하고 재평가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원하는 것을 성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글로 적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목표 달성을 위해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고객이 패턴을 찾아내고 구조를 발견하도록 도와라.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존재이며 따라서 탁월함도 습관이 될 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코칭은 고객의 개인적 여정을 더 나은 탁월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습관적 행동이나 패턴을 식별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이런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 일과가 끝날 때 컴퓨터에 작업한 내용을 백업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습관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습관은 아주 유용한 구조가 될 잠재력이 있습니다. 어떤 구조는 다른 것보다 더 효과가 강하고 더 널리 미칩니다. 우리 고객 중 한 명은 아주 효과가 좋은 습관을 개발했습니다. 그녀는 한 주를 시작하면서 그 주가 끝날 때까지 자신이 이루기를 바라는 것을 15분 동안 그려봅니다. 그 다음 남은 주 중 아침마다
5분 동안 그날 점심시간이나 일과가 끝날 때까지 하기를 바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 주에 정해놓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에 집중하면서 일과를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이 계획을 수정해야 할 때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간단한 검토가 현실에 맞게 목표를 수정하면서도 초점과 추진력을 잃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스케줄 짜기는 우리를 더 전문적이고 더 효율적이 되도록 해주며 목표로 나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구조가 됩니다. 이어는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 중 하나는 배가 고파질 때를 대비해 계획을 짜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갑자기 배가 고파지면 우선 먹어야 한다는 절실함에 손에 닿는 대로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당분 없는 간식과 적당한 식사를 미리 준비해 두려면 이따금 한 번씩이 아니라 매일 사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대개 새로운 구조를 확립해야 합니다. 또 다른 예는 중요한 일이 완성되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작은 일을 먼저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질구레한 일에 매달리는 동안 정작 중요한 일들을 놓치곤 합니다. 큰 임무를 해내는 구조를 발견하려면 실험을 해야 하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으로 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발견한 효율적인 대항 구조는 큰 임무를 잘게 나누어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씩 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중요한 일들을 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일에 에너지를 쏟도록 사용 가능한 시간의 구조를 짜는 것이죠. 기존의 구조에 올라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사람은 정기적으로 샤워를 하거나 양치질을 하며 이 자연스러운 멈춤의 시간을 비교적 쉽게 구상이나 반성의 시간으로 활용합니다. 규칙성은 습관 형성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습관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선 자신에게 자연스러운 방식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만약 시각에 민감한 편이라면 시각적 자극을 사용하여 스스로 어떻게 행동하기를 바라는지 시각화하십시오. 강의를 들을 때 특정한 옷을 입는 학생들, 발표를 할 때 자신감을 북돋워주는 옷을 찾아낸 강연자, 둘 다 신체 감각적 자극입니다. 회전 의자를 책상에서 뒤로 밀어 환자 쪽으로 향함으로써 상대방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보내는 의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 청각적 자극, 더 공부가 잘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유용한 구조입니다. 고객이 더 큰 목표를 갖도록 자극하라. 고객을 행동으로 이끌 때 코치는 언제 고객을 자극하고 또 고객에게 반대 의사를 전달할지 아니면 요점을 정리해 줄지 결정할 책임도 함께 끌어안아야 합니다. 더 큰 목표를 갖도록 고객을 자극한다는 것은 고객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그들이 알고 있거나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재능이 있다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공적으로 자극하기 위해서는 골 포스트를 옮기는 것처럼 목표물을 옮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사람들에게서 성공을 만끽할 권리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코치가 말이나 행동으로 하는 그리고 고객이 자기 자신에게 하도록 격려하는 진정한 평가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고객을 자극하는 것은 하늘에 정말로 끝이 있는지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적표에 찍힌 재미없고 모호한 향상 가능이라는 도장과는 전혀 다릅니다. 고객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적절한 자극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학습과 실천이 관련된 곳에서 사람들인 안정과 성장이라는 두 가지 필요를 느낀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늘 밀고 당기는 관계에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고 조율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전지대에서 확장지대를 지나 위험지대에 이르는 하나의 연속선상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안전지대에 있을 때
그들은 아마도 뭔가를 실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분명 그들은 개발 단계에는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안전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식물의 핵심적인 성장, 확장 구역은 뿌리와 가지 끝부분에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사람도 자기 능력의 한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 확장지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이런 일이 일상생활에서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요. 상황이 필요를 만들 때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그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놀라곤 합니다. 그러나 너무 멀리 혹은 너무 오랫동안 뻗어나가면 필요가 과도하게 커져버립니다. 그러면 위험지대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는 배움이 멈추고 수행 능력이 떨어집니다. 코칭의 기술은 신뢰할 수 있는 수행, 편안함, 회복을 위해 안전지대를 규칙적으로 그러나 아주 짧게 사용하고 얼마나 더 많이 성취하고 배우고 발견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정기적으로 확장지대로 이동하며 위험지대 쪽으로 다가감을 경고하는 첫 번째 우려의 신호를 존중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코치는 고객을 더 향상시킬 임무가 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힘을 내 하는 마지막 몇 번의 반복이 몸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 고객이 조금 더 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십시오. 그때 고객이 미심쩍어 하는 것 같다면 코치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능해 보이는 것을 고객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하면 고객은 위험지대에 빠지지 않고 확장지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객을 대상으로 자극을 주거나 협상을 할 때에는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언제까지를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향상 가능이 어느 정도 향상될 수 있다는 뜻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 코치는 고객이 갈등을 피하려 하거나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아마 어려울 거라 생각되어서 이 대화를 회피하고 계신 것 같네요. 그게 사실이라면 당신이 지금까지 회피해온 것에 도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진실이라도 말하기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코치는 고객으로 하여금 친구, 동료, 파트너에 대해 침묵하기보다는 말로 직접 평가하도록 자극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책임감을 심어주어라. 책임감은 코칭의 기본 중 하나입니다. 코치가 고객에게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책임감의 주된 초점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고객과 한 팀이 되어 팀 플레이를 펼치는 것도 고객이 책임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첫째도 책임감이고 그 다음도 책임감일 만큼 책임감은 중요합니다. 일을 할 때 우리는 책임을 지는 데 익숙합니다.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몰입할 책임감을 갖게 하는 것은 누구인가요? 우리 생활에서 아주 사소한 일들까지 꼼꼼히 관심을 받지만 정작 우리 개인의 가치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어느 정도나 존중받고 있는지는 자주 간과됩니다. 코치들을 교육할 때 이어는 코치들에게 자신을 고객의 주된 가치의 후견인으로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첫 세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코치의 주된 임무 중 하나는 고객의 가치관을 염두에 두고 그들이 하루하루의 요구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코칭 공간은 우리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다시 생각해 보는 곳이며 앞으로의 선택을 결정하는데 여유를 갖도록 하는 장소입니다. 고객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가 자신을 실망시키면 그는 고용주, 파트너, 가족도 실망시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받고 하는 일이라 해도 코칭은 더 효율적인 자기경영 기술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는 과정입니다. 이 목적에 충실하는 것과 목적 달성을 쉽게 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나 발전과 관계없이 고객이 가져가야 할 궁극적인 책임인 것이죠. 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 고객을 깨달음에서 행동으로 이끌음으로써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코칭의 핵심 능력에 관한 ICF 문서에 간결한 예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9B. 고객이 합의된 코칭 목적의 중심, 관심사와 주어진 기회에 집중하고 시스템적으로 탐구하도록 돕습니다. C. 고객이 대안이 될 만한 생각이나 해결책들을 탐색하고 평가하여 관련된 결정을 하게 합니다. D. 적극적인 실험과 자기 발견을 촉진하여 고객이 세션에서 논의된 것과 배운 것을 자기 직업이나 삶에 곧바로 적용하게 합니다. F. 고객의 가정과 관점을 자극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게 하고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을 찾게 합니다. H. 코칭 세션 동안 고객이 배운 것을 그 자리에서 행동에 옮기도록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각 항목은 코칭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동시에 이 항목들은 코칭이 획득할 수 있는 부속 성과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 팀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더 좋은 아빠 되는 법 배우기, 내 안에 창의적인 면 발견하기 등이 그것입니다. 코칭 수업의 결과로 고객은 더 좋은 상사가 되고 더불어 오래된 문제에 대한 대안적 해결책을 연구하게 됩니다. 즉, 더 좋은 아빠가 되는 법을 배우고 원래의 문제와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행동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좋은 코치는 언제 고객을 행동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나요? 관심을 집중시키기를 바랄 때, 목표에 대한 합의가 있을 때 다음 단계는 무엇이 될 것인가? 언제 그 단계를 밟을 것인가? 머리가 어지럽거나 벽에 부딪힌 느낌이 들 때 무엇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을 줄 것인가? 정상에 도달한 것 같을 때 이때가 전략을 바꿀 때인가? 새로운 행동 계획을 세울 때인가? 브레인스토밍 기간인가? 실험할 때인가? 또 코치는 고객이 행동하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합니다. 행동과 후속 조치, 마무리 필요성에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의구심이나 망설임 또는 실망감을 말로 표현하게 합니다. 선택에 대해 토론합니다. 첫 해결책에 안주하기보다는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함께 생각해야 할 다각적 코칭 모델. 신경 논리적 단계, 여러 측면에서 다각도로 분석하기. 행동하게 하기란 서로 다른 영역들 사이의 의미와 연결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뜻합니다. 장애에 부딪히면 그것이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를 자문하십시오. 때로 신념은 원치 않는 행동이나 극단적인 행동을 고수하게 만듭니다. 행동을 바꾸려는 데만 골몰하지 말고 신념을 바꾸는 데 집중하는 편이 훨씬 더 빠를 것입니다. 누군가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기술 부족 때문이라기보다는 성공이 그에게 의미하는 바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개선적 접근과 창의적 접근, 리모델링을 할지 허물고 새로 지을지 결정하기. 개선적 입장에 있을 때 행동을 진전시키는 한 가지 방법은 더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입니다. 코칭은 움직임에 관한 것입니다. 일단 사태가 진전되면 그 다음에 갈 곳은 어디인가? 이것을 명백하게 논의하는 것은 코칭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다음 단계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그려본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을 때 그것은 현재까지의 상황을 따라잡으려고 하는 부적절한 감정을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더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라는 흥분감까지 제공합니다. 커뮤니케이션 개선을 안건으로 코칭을 받은 한 고객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예상하는 법과 다른 사람들이 그의 설명 방식을 더 쉽고 편하게 받아들이도록 조정하는 법을 배우면서 대인관계가 두터워졌을 뿐만 아니라 보여진다는 것에 새로운 자신감을 얻게 되었죠. 대인관계 기술의 작은 변화가 조직 내에서 그의 신뢰도를 높였고 그 덕분에 다음에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스템적 접근, 부분보다 전체를 보고 현상보다 패턴에 주목하기. 고객을 깨달음에서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고객의 현재와 미래,
고객 개인과 고객이 속한 다른 시스템들 사이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런던에 직장을 둔 호주 출신 젊은 여성 고객이 있었습니다. 국제적인 회사에서 경력을 쌓을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일부러 런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가족이 너무 그리워 언젠가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적당한 시기에 괜찮은 급여를 받을 일자리를 발견하게 된다면 말입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자신이 런던에 머물 결심을 확고히 하도록 도와주거나 고향에서 새 일자리를 구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함께 세션을 진행하면서 그녀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능력을 개발하는 데 매진하는 한편 주말과 저녁 시간에 포트폴리오를 풍부하게 해줄 다른 자격증 공부를 하고 또 정기적으로 호주에 있는 같은 분야의 사람들과 교류함으로써 고향으로 돌아가는 목표를 향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목표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사태를 진전시킬 기회를 모색하는 것은 당신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증대시킬 기회를 가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늘 염두에 두고 할 수 있을 때마다 그쪽으로 조금씩 나아갈 때 당신의 시스템적 영향력을 극대화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것은 세심한 관찰이 요구되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과단성이 맹목적인 야망으로 오해받지는 않을까? 모든 기회를 잡는 것이 지나친 욕심으로 비치지는 않을까? 새로운 도전에 너무나 열중하여 지치고 쇠약해지거나 가족에게 소외감을 안겨주지는 않을까 신경을 써야 합니다. 시스템 이론에 따르면 변화의 속도는 그 시스템에서 가장 속도가 느린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은 그것이 가장 빠른 속도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변화가 일련의 분리된 발걸음의 연속이라기보다는 굴러가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목표 추구에 기여하는 것들을 계속 키워나가는데 에너지를 쏟을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와 내면 심리,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출지 결정하기. 종종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과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같은 방식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몰아붙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결점이나 태도도 용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죠. 동료들의 능력을 못마땅해 했던 한 젊은 남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 자신이 성취한 일에 좀처럼 만족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내에게도 많은 것들을 기대했고 아직 어려서 피아노를 칠 수 없는 아이에게 아이들은 악기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이유로 비싼 피아노를 사주었습니다. 그의 코칭은 매니저로서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 집중되었지만 이에 대해 코치는 그가 대인관계적 내면 심리적 연결성을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점차 그는 자신이 삶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고 더 훌륭한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그는 요구하는 사람에서 격려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 결과 팀의 사기와 성취도가 무척 향상되었고 그는 가족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